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되었고 배당금과 23년 계획까지 연달아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현대차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달 전 저점 대비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실적이 발표된 날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121선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약간 아래로 밀렸습니다. 이번 주 공개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22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차량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적이 대단했는데 4분기 매출액이 38.5조 원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배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분기 순이익이 1조 7천억 원이니까 현대차가 큰 회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아도 실적 좋았는데요. 매출액은 21년 대비 22년에 21%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40%가 증가했습니다. 22년에 정말 장사를 잘했는데요. 사실 차 가격을 보면서 이익률이 10%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익률이 6%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익률이 제조업 수준 정도인데 여하튼 이익률도 전년 대비 1% 늘어났으니까 22년 실적은 모든 부분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기업인 기아차도 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35%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3%, 즉 2배 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실적 당연히 좋았는데요. 매출은 21년 대비 24%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5조 4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년 대비 14%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아차도 전년 대비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현대차와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40%가 늘어났는데 기아차는 14%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늘어난 폭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약간 적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하튼 기아도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 저점 대비 주가는 16% 상승하면서 현대차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엄청난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들이 반길 만한 소식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배당금인데요. 현대차는 기말 배당금으로 6,000원을 공시를 했고 우선주의 경우에는 6,100원입니다. 우선주가 세 종류가 있는데 1우선주와 3우선주는 6,050원이고요. 배당금을 목적으로 많이들 투자하시는 2우선주는 100원이 늘어난 6,100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중간 배당을 하고 있죠. 22년에도 1,000원 중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보통주는 총 배당금이 7,000원이었고 22일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4%가 됩니다. 그리고 우선주 중에서 이후비만 말씀을 드리면 배당금 총액이 7,100원이죠. 그래서 27일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2%인데요. 웬만한 고배당주 그리고 리츠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차 이후비를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배당금이 정말 만족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을 주는데요. 바로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전체 주식의 1% 비중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주는 약 214만 주, 우선주는 약 63만 주가 사라집니다. 좋은 수준의 배당금과 함께 자사주까지 소각을 해주었죠. 주주들을 제대로 챙겨주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보여주는 이런 모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한국 증시에 보편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기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기아도 역대급으로 실적을 기록했으니까요. 배당금을 약간 더 늘렸습니다. 기말 배당금으로 3,500원을 지급을 하고요. 21년도 배당금이 3,000원이었으니까 5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아차는 중간 배당을 하지 않죠. 그게 약간 아쉬운 포인트인데 그래도 기말 배당금 3,500원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1%가 됩니다. 요즘에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5%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는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간다면 고배당주로 분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도 실적에 걸맞는 배당금으로 책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아는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는데요. 5천억 원 규모로 약 720만 주를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1월 30일부터 매입을 시작하는데 종료일이 4월 27일이거든요.
2월부터 자사주를 본격적으로 취득할 것 같은데 여하튼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취득한 자사주를 나중에 소각까지 연결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도 소각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기아차의 주주환원 정책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기업의 올해 목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경기가 시베리아급 침체가 오더라도 목표는 항상 전년 대비 성장하는 것을 계획을 잡죠. 그러므로 사실 계획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보면 23년도 차량 판매 목표가 432만 대, 매출은 22년 대비 11%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7%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제가 대략 목표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매출이 전년보다 11%가 늘어난다면 올해 목표는 15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조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15조 원이 늘어나게 되고 이익은 1조 2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목표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구체적인 숫자로 올해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97.6조 원, 영업이익은 9.3조 원으로 영업이익률 9.5%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목표를 22년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이 11조 원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조 원 늘어나게 목표를 세웠는데요. 영업이익이 29%나 늘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의 경제 화두는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긴축이 불러온 경기 침체 때문에 결국은 차량을 구입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만들 텐데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시장의 파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파이를 가져와야 전년 대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2년도의 엄청난 실적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이 환율 영향이 컸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환율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율의 도움 없이 실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22년보다는 훨씬 거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두 종목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긴축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두 종목이 정말 올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종합지수보다는 훨씬 더 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대기아차가 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금리나 환율 같은 매크로 환경이 얼마나 도와주느냐도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종목 밸류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4.7배입니다. 주가를 보면 21년 고점 대비 주가가 약 4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5.1배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는 33%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와 기아차의 밸류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기아차 주주분들 올해 성공하시는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